네, 저희 월요일에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네네. 많으십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000원에 20%. 오, 오늘 조금 급락이 나와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요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걸 모르고 나 잘 몰라 샀는데 네. 방금 오고 사는 너무 많이 떨어지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저 전략 올해는 한번 매수를 더 여쭤보도록 해야 되나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2차 전지, 512 쪽은 부정이 나왔습니다. 차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전고점 부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내내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좀 결정이 필요한 시기일까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지금 이렇게 부각이 갑자기 됐던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선 뭐 실적도 지금은 솔루첨단 소재가 뭐 많이 좋게 지금 나오는 상황도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차익 실현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동박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만약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상향 추세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20% 정도면은 한번 좀 갖고 가도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6,385원 좀 약간의 이 매수가와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최소한 봤을 때도 이제 15,000원 정도 깨면은 10% 정도로 뭐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의 뭐 실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주가의 하락세를 좀 멈출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흐름은 지금은 미국의 어떤 기술주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예비 후보자의 입김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우선 손절가를 좀 지키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좀 과도하게 좀 이 솔로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관련주로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오히려 좀 주가 좀 떨어지면서 종목들을 좀 옥석 가리기를 또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이 손절가를 지키면서 10% 줄이고 나머지 1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로 분산하면서 투자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5,000원 정도만 좀 지키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환경 이슈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면서 말씀해드린 좀 지지라인 때 지켜보자라고 또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연락 주셨을까요? 제우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에 20%. 25,500원이요. 시청자님 오늘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네요. 어떤 부분이 아니, 궁금하실까요? 오늘이 아니라 계속 빠져가지고 신저가가 계속 찍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야 저 2분기 실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주가가 왜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는지 손절할 걸 기회도 놓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대처를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중립을 주셨고요. 네. 부정 의견이시네요. 그럼 차장님께 중립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뭐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증권가에서도 계속 좋다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지.
글쎄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HBM 쪽과 많이 좀 연결이 되면서 뭐 세정장비나 이쪽으로의 이 좀 연결이 좀 됐었는데 생각보다 근데 제우스는 앞서서 솔로 첨단 세제보다도 오히려 좀 주가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솔로 첨단 소재보다는 이 제우스가 차익에는 그 차익 실에 나오는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 앞서서 솔로 첨단 소재보다는 이 적자나 이런 폭이 나오지 않고 흑자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채 비율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유불도 몇천 프로를 계속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20%를 보유 비중을 하고 계시고 약간 매수가보다 좀 많이 과도하게 좀 떨어졌긴 했지만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앞서서 솔로 첨단 소재보다는 기회를 한번 좀 몇 번 더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에 대한 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또 솔루스 첨단 소재랑 또 비슷한 또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의견 잘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세 번째 시청자분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명 에너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860원에 10%요. 그 2달 전쯤에 매수를 또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대명 에너지는 부정, 그리고 두 분 더 부정이시네요. 덕호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그 2달 전에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뭐 태양광주 한번 또 맞아요. 튀어 올랐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좀 트럼프가 된다면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마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좀 기호일까요? 부정 그러니까 들어주신 이유. 뭐 일단 부정이라고 네네.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앞서서 이제 진단 드렸던 종목도 제가 부정 의견을 네네. 드린 가장 큰 원인 중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그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백지화를 할 거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정부 주도에 대한 부분들의 비용들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세액공제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실 기업들을 없앤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CS 윈드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은 네.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그래도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일단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18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기준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견인이 되려고 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리 인하 절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1년 이상 동안에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이 회사가 해외 수출하면서 실적들을 계속 탄탄하게 만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당장 단기간에 시원하게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략적인 매매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일단 오늘까지도 주가가 이제 볼린저밴드 일본 기준으로는 하단선을 계속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3월,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 이제 에너지 소유가 계속 커질 것이고 이제 전기 먹는 아마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도 계속 이런 인프라 부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이제 전력 부분들이 4월, 5월까지 계속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구리 가격 커플링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명 에너지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전력 전선주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 종목을 접근하시더라도 일단 지금 실적 자체가 계속 좀 꾸준하게 성장되면서 부채비율이 좀 낮은 기업을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섣부르게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19,000원이신데 네네. 주가 자체는 거의 지금 40%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15,000원 이상 돌파까지는 한 번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네.
이번 주 증시가 굉장히 지금 변동이 컸어요. 이번 주 지난주까지 증시가 좀 컸습니다. 그러면 14,200까지 상방을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일단 이번 주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실적 안정화 다시 발표가 나왔을 때 판단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공포 매물이 벌써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아도 빨리 순환매를 위해서 매도가 물량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은 그러면 LS 이런 기업을 사겠다라는 네네.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빠르게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실적의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대명에너지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가격 라인들 잘 참고하시면서 좀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창구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 마시고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641님이신데 폴라리스 오피스를 8,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무려 20%를 갖고 계신데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도 오늘 하락장에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해줬어요. 네. 차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나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몇 개월 동안의 신저가를 좀 썼으면은 우선 좀 부담감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다행이란 부분이 이런 좀 보안 관련주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차익에 많이 노출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나 여러 우상향 추세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부채 비율도 지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은 몇천 프로까지는 아니지만은 당연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투자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남은 나가야 되는 상황인 불구하고 이 부채 비율은 적고 유보는 높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재무적인 여건은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영업이익과 뭐 순이익 같은 게 연간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성향상 어떤 성장주 쪽으로의 그런 유동성은 지금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이 손절가를 좀 지키면서 이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6,670원 정도 오늘 종가인데 오히려 한 6,000원 정도까지만 기회를 더 주고 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비중 10% 줄이고 그 이상까지는 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한번 6,000원까지 가격 라인을 설정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 열어두자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7265번님께서 우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9,000원대 가지고 계시고 30%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네. 사실 뭐 체코 이슈도 있었고 근데 워낙 단기간에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원전주도 어쨌든 워낙 또 이슈가 많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계속 좀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원전주는 이제 뭐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사골국도 곰탕도 끓일 때 뼈에 뭐가 좀 있어야 좀 맛이 나는데 네네. 지금은 이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이제 오버행 이슈만 좀 해소가 완벽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진입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딱히 원전주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부터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지난 7월 18일, 19일 달 이때 이제 주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네. 매물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원전 좋다는 걸 알고 있고 루마니아 수주 이어서 이제 뭐 체코 수주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가 됐고 이제 실제 원하는 발표가 나왔네. 사실 이 발표가 늦으면 26일까지 지연될 뻔했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나왔죠, 정말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 굳이 기다리고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매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비중만 좁히신다라면은 그래도 크게 걱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진 엔텍의
지분 40%를 바로 이 우진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편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기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목 자체는 뭐 기술적으로 좀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 30%가 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비중이 살짝 무거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인데 일단 뭐 주가가 지금 현 주가 기준으로 한 3% 내외의 손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럴 때 과감하게 20% 매도해서 지금 오늘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동안 좀 빠지는 종목들을 좀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진도 단기간에 회복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상승 자체는 우리가 전력 소요에 대한 부분들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비중 축소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워낙 또 시끌시끌했지만 지금은 뭔가 그 모멘텀이 조금은 부재한 거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비중 축소 의견도 좀 남겨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반도체 16만 2천 원에 15% 정도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계속 보유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반도체 부분이 좀 나쁘다고 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오늘 첫 두 분의 올긍정이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께 한미반도체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오늘 자사주 취득 소식도 있긴 했는데 하락을 면치 못했거든요.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차장님? 우선은 그 한미반도체가 그 전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네. 되고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 이 TC본도 쪽과 이 소우 쪽에서의 당연히 이 HBM의 시장 쪽에서 위치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주로 좀 평가를 많이 받는 게 바로 이제 한미반도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좀 이 시장 쪽에서의 그 기술력과 지위 때문에 실적 추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AI 시장 쪽에서의 그 성장성도 무한하다는 걸 봤을 때, 뭐 하지만은 지금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좀 다르게 또 얘기를 해야죠. 차실현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 구간에, 그러니까 2, 3년치가 아니라 뭐 5년치의 어떤 예상 실적을 봤을 때도 계속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차익실현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떨어져 있을 때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이런 차익실현 이 하락세가 좀 멈추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이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나 어떤 보합에 대한 추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에 이 거래량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구간 정도에서 매수 관점을 잡으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굳이 한미반도체는 손절가를 잡는 것보다도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질수록 저는 저가 매수 기회는 계속 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이 매도해서 어떤 그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이 비중을 줄이는 전략보다는 지금 현재 비중에서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는 매수하면서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뭔가 그동안 사실 기회를 안 주고 좀 갔었던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해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워낙 그 50주를 치웠는데 그 비중을 약간 줄 컸는데 지금 매수 저점 좀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가지고 연락 주셨을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6,000원에 10%예요.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이변에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 보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빠르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산 로보는 두 분 다 부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네. 정말 반짝이었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했는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지금 당장 손절보다는 네. 보유하셨다가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지금 급하게 손절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신 이제 제가 좀 왜 부정을 드렸냐면은 이 두산그룹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이 합병 부분들을 또 다시 이제 추진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지분 확보를 두산그룹이 얼마나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건데 지금 두산이 꼭 이 두산 밥킷의 모든 지분을 더 추가로 뭐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빠르게 개선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 두산 밥켓에 의존을 해서 나오는 형상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11만 원을 좀 목전에 앞뒀던 이 주가까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기대감을 과하게 잡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86,000원 정도 도달했을 때 그때는 뭐 5% 정도 이제 매도하셨다가 뭐 다른 종목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8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하셔서 뭐 계속 이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하면은 뭐 그래도 우리가 내년까지는 그래도 한 9만 원 선 목표 이상을 좀 돌파를 하는 걸 목표로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두산그룹이 이번에 이제 완전 지배 구조를 바꾸게 된 것도 결국은 상강 체제로 간다는 게 로봇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부분인데 일단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상용화 로봇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산바켓은 이제 무인 전기 트랙터 이게 이제 수출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농경 장비 수출 부분들이 생각만큼 탄력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농경 장비가 2021년, 2022년도에 잘 됐었냐면은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20년도부터 집에 있다 보니까 취미로 농사를 하는데 농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머님들이 모종삽으로 그냥 정원 관리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토지가 넓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쓰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 매출이 조금 탄력이 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가이던스를 보시고 접근하시자는 의미에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의견을 제가 제시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렇다 하면은 일단 저는 과감하게 한번 차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순환매 이 부분들을 좀 대응하시자는 측면에서 매도 의견 드린 거고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비중 축소를 한번 하셔서 이제 그 축소된 이제 비중 축소를 하셔서 좀 극단적으로 축소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 5% 미만으로 축소를 하신 다음에 그럼 나머지 현금을 언제 쓰시느냐? 다른 종목들 지금 급락 나온 종목을 좀 차익실을 만드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두산그룹이 이제 3분기 실적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편승될 때 한번 추가 매수해서 이제 원금 회복하시고 이탈하시는 전략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산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앞으로 주가를 대응할 때는 뭐 어닝 시즌 시작한 만큼 실적도 조금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으로 도와드릴게요. 우리 영님이십니다. RS 오토메이션 갖고 계시고 매수가 16,800원에 비중 10%. 그런데 추가 매수 고민이신가 봐요. 오늘 저가인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오늘 또 5%가량 밀렸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또 약간 저가를 좀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저점이라고 보고 좀 더 추가 매수 들어가 봐도 괜찮은 위치일까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봇 관련주로서도 이제 모션 제어, 네. 로봇을 만든 쪽이 아니라 이제 모션 제어 쪽에서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우선은 이제 실적도 그렇고 이 RS 오토메이션이 좀 안타까운 게 좀 4월달에 좀 주가가 좀 크게 좀 3월 말에 올랐던 게 엔비디아와 협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이쪽에서의 주가는 많이 올랐을 때 다 반납을 했었고 지금 현재 로봇 모션 쪽과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지금 크게 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10% 정도면은 일단은 좀 보유하시되 다시 앞서서 좀 그 실적이 나오고 뭐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유보율에서 괜찮은 기업들과 비교해서 그 정도의 수준의 어떤 재무적인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노린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보합 양상이 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좀 멈췄을 때 종목들을 좀 기다리면서 좀 중장기적 마인드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저희 지금 일부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저희 지금도 접수 받고 있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간의 특징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만나보시죠.